포스코 홀딩스가 상승을 준비를 마치고 또 제가 추천한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역시 이제 대형사 중심으로 먼저 바닥을 찍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그 포스코 홀딩스가 8월 말에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을 하다가 9월 초에 이제 증시가 지수 자체가 좀 밀렸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밀려 전저점 라인까지 왔습니다만은 이후에 수직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2차 전지하고 연관된 부분, 그 다음에 철강 부분, 3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부진하다. 이것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에 관련해서 보면. 그리고 이제 이게 중국에서 지금 사실 계절적인 성수기이긴 하죠. 9월, 10월 달이. 그렇지만은 지금 공급 측면에서 중국 정부가 구설비를 신설비로 지원하는 교체하는 교체 수요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이게 지원하는 정책을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급 과잉 현상은 좀 더 이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언제 3분기에 그러면 이제 철강 쪽에도 그 전에 이제 철강 스프레드가 조금 확대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정체 상태를 보일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최근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철강사의 수혜일까요? 피해일까요? 환율이 1,4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난 이제 여름부터 해가지고 꼬꾸라 자빠져가지고 그러니까 3분기 중에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1,300 지금 30원 라인까지 하락을 했어요. 1,390원 라인에서 1,330원까지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수혜일까요? 아닐까요? 1,430원으로 하락을 했는데 수혜란 얘기죠. 왜냐하면 포스코 같은 회사들은 역시 이제 철광석을 사다가 여러분들 철광석 알죠? 철광석 원재료를 사다가 벌크선에 담아서 그것을 해운선사를 통해서 벌크선에 담아서 포항제철, 광양제철에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용광로에 가마솥에다 불을 떼듯이 용광로를 가동을 해서 이제 각종 철을 생산하게 되는데 순도 높은 놈들 냉연 열형 강판 이제 찌끄러기들은 철근 철판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쭉쭉 분류가 되죠. 우리 나프타도 쭉쭉 분류가 되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각종 가공 과정을 거쳐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 환율 하락은 철강업에 있어서 그래도 매출은 늘어나는데 제한되겠죠. 그렇지만은 환율 하락에 의해서 수익성은 개선이 될 것이다. 수익성 개선 효과는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이 양극재를 비롯해서 이제 2차 전지 쪽 분야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에 2차 전지 쪽은 어땠나요? 상당히 좋았죠. 2차 전지는 좋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주가도 지난 7월 달에 포스코 홀딩스가 날아갔었죠. 대표적인 자회사가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음극재, 양극재를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죠.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포스코 인터 뭐 이런 자회사들이 갖고 있는데 만약 2차 전지 쪽도 사실은 낮은 가동률로 해서 가동률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좀 좋지가 않다. 영업적자 규모가 전분기 대비 약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면 그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재고가 약간 줄면서 새로 수주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게 이제 매출 인식의 문제인데, 이 매출이 3분기 내지는 뭐 4분기로 가면서 조금씩 잡혀갈 가능성이 높아서 2차 전지도 거좀 바닥을 찍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연관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리튬 가격에 많이 연동이 되는데, 리튬 가격이 쌍바닥을 찍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서 횡보, 약간 반등 줬다가 횡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바닥을 다진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 심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3분기에 그렇다고 종합을 해보면 3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수 있겠다. 환율 효과에도 불구하고 절대 파이가 이제 작아지다 보니까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좀 부진할 소지가 높겠다. 수익성은 좀 되더라도 매출액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수익성 개선 효과도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귀결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마지막으로 가장 또 중요한 사유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간 과정에서 지금 포스코 홀딩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제가 추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벌써 또 도움을 드리고 있고 주가도 잘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급 준비율이 뭐냐? 우리가 이제 개인이든 그러니까 가게죠. 기업이든 간에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쓰죠. 그럼 은행은 돈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쓰는 것이죠. 돈을 갖다가 쓸 때 일정 부분 담보 형태로 좀 맡기게 되는데 그게 지급 준비율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다 쓸 거 아닙니까? 아니 은행도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쓴단 말이죠. 돈을 빌려다 쓸 때 지급 준비율이라고 해서 대출 이자와 같은 형태의 금리를 한국은행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를 해버리겠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 돈을 싸게 대출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게나 기업한테 다시 대출을 할 때 그만큼 금리, 조달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 금리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것을 잘하는 게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급 준비율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사실은 돈을 이제 풀 때 지급 준비율도 상당히 많이 쓰는 경제 정책인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민주국가에서는 이걸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급 준비율로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중국 경기 부양 모드로 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가 되는 것은 기초 소재 업종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철강, 석유화학이 있겠죠. 그러면 당장은 안 좋다 하더라도 대규모의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모드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고가 서서히 소진되면서 철강 쪽도 지금 뭐 중국 업체들이 떠밀다시피 해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싼 가격에 철강 갖다가 덤핑식으로 이제 팔아대다 보니까 우리 철강 업체들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 부분이 좀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 시세는 조금 올라갑니다만은 또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들썩될까 봐서 금리를 섣불리 인하를 못하고 있죠. 그러나 글로벌적으로 특히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우리나라도 계속 늦출 수만은 없다. 그러면은 이 주택 경기 활성화, 안 그래도 조선 쪽은 좀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국 업체 후판이 처음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별로 수혜를 못 봤어요. 포스코 홀딩스의 후판이. 그런데 이제 중국 경기 이제 이거 좀 조선 쪽도 협상이 되면서 가격을 올릴 개연성이 좀 있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경기와 연관해서 건설 경기 회복에 따라서 이쪽 철근 시세도 봉형광류도 좀 좋아질 소지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이란 것이 특히 경기 순환주, 그 다음에 치킨 게임을 하는 업종,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애들이죠. 이런 쪽은 상당히 원래 경기에 비해서 빨리 시세가 저점을 찍고 고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성이 상당히 강한 업종들이죠. 왜냐하면 치킨 게임 같은 경우는 지들이 공급량을 줄였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되거나 잘 팔리게 되고 단가가 올라가면 공급량을 다시 늘리면서 또 증산을 하면서 또 신규 시설 투자를 하면서 다시 공급이 확대되면서 다시 또 주가가 이후에 지금은 좋지만 주가가 내려가, 반도체가 지금 끝장 나고 있는 거죠. 이 경기 순환주, 특히 소재 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발 모멘텀 뭐 이런 건 이제 공급 과잉에 의해서 약간은 좀 차이가 이제 과거와 틀리게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 인하에서 전방위적으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도 이 철강 시세 같은 경우 중국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중국에서 대폭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재고가 소진되면서 이후에 가동률이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이 사이클리컬한 이 경기 순환주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경기 순환주의 주가 움직임은 선행적으로 약 6개월 정도 먼저 바닥을 찍는 경우가 많죠. 실제 업황이 회복되는 것보다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 소매와 연관된 것들은 선행성이 동행 내지는 3개월밖에 안 됩니다만은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 그러면은 이미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제가 예측을 해보면 지금 지난 8월 달이 내년 1분기부터 좋아질 소지가 있는 이 실적의 흐름, 4분기 내지는 1분기부터 서서히 꿈틀댈 수 있는 그 흐름을 주가가 선반영을 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이 바닥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될 소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포스코 홀딩스 지금이 추세적으로 그대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아직도 뭐 역별 상태죠. 당연히 계속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또 두드러 맞고 또 빠진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 가지고 또 올라오면 까버리고 또 잡으려고 했더니 또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조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는 것은 주가가 줄곧 이제 상승의 무드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지금 실적이 안 좋으니 고평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지금 단순하게 이제 상승을 해도 이 43만원 라인 요런 자리로는 무탈하게 지금 42만 5천원 43만원 라인인데, 거기가 지금 현재 요 자리 박스권을 형성했던 자리를 이탈한 자리라 그랬죠. 그래서 42만 5천원 43만원, 지금 38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만은 더 간다는 얘기죠. 더 간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자리로 가면 이 매물을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가도 이미 이제 올라와서 이게 벌어졌는데요. 그런 자리에서 돌파 안 되면 좀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좀 눌리는 자리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수 늘리기에 들어가야 된다. 개인 투자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주수 늘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조금 뭐 그간에 개고생하다가 조금 반등 나오니까 다 털어버리고 나서 새롭게 시작되는 걸 안 하고 꼬꾸라 자빠지는 쪽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그것은 절대 유미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 기술적 반등을 노린 매매가 아니라 추세 상승할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 것이고, 포스코홀딩스는 그 필두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냥 갖다 냈다 팽개쳐버리고 다른 데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굳굳하게 들고 가시라. 그리고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제가 1차적인 어떤 흐름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자리를 또 돌파하게 되면 우리가 마디 자리이면서 바로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정고점에 50만원 이런 식으로 가면 여러분들이요 지금 뭐 차가 가는 말에 올라타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데 바닥에서 발목에서 사가지고 올라간 시세가 상당히 유미하게 수익이 많이 난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종목들 아직 시작에 이제 뭐 발바닥 다지고 이제 올라오는 것을 갖다가 일찍 파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누누이 이제 분석을 해드렸죠. 그래서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서 여러분들께서 포스코홀딩스를 최소한 보유하신 분이라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면서 이게 포스코홀딩스가 예상 경로대로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자꾸 매매를 하다 보니까 늘 좀 템포가 늦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주식을 사지 말고 때를 사라 이런 증시 격언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내가 조금이라도 싸게 사면 좋고 비싸게 팔면 좋고 그 차이가 바로 평가 이익으로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수익금으로 똑똑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수익금을 위해서 최대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 사람의 의견만 딱 들어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고 그러니 제야에서 가장 잘한다는 전문가 제야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있고요. 정말로 잘하는 주옥 같은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오르고라는 채팅 앱에 들어가 보면 그게 오르고를 왜 추천하냐면 천재투자TV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거기에 가장 잘한다는 전문가들이 다 가보면 뭐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사람들이 거기 다 있어요. 주식 잘한다고 손꼽아서 얘기하는 사람들 거기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주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오르고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한글로 그냥 플레이스토어 가서 오르고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ATM 스탁 전문가 채팅 앱 오르고 뭐 해가지고 그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문가 순차적으로 입장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뭐 개인 투자들은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다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요즘에 유튜브를 잘 안 봐요. 왜냐면 실시간으로 거기서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있는데 누가 유튜브 쳐다보겠냐고요. 유튜브는 참고용으로 보는 것이고 그 참고용을 가장 잘하는 것이 천재투자TV예요. 그러니까 천재투자TV를 구독, 좋아요를 안 누른 사람들은 뭔가 좀 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을 잘 내주는 쪽에 자꾸 달라붙어야지 말만 휘황찬란하게 청산유수격으로 잘한다 해가지고 뭐 기가 솔깃 내가지고 팔랑기 돼가지고 왔다갔다 해봐야 여러분들한테 남는 것은 이미 깡통이 돼버린 계좌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신압으로 뭔가 실타래를 좀 풀어나가서 수익을 내고자 하신다면은 바로 오르고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